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 민주는 민주주의를 뜻할 것이고 공화는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나요? 함께 공, 화합할 화, 공화라는 단어의 한자입니다. 그렇다면 공화는 어디서 나온 단어일까요? 옛날 중국의 고대 왕조 중 하나인 주나라. 임금이었던 무왕이 죽게 됩니다. 그 아들인 성왕에게 왕위가 계승되어야 하지만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성왕의 삼촌이자 개국 1등 공신인 주공이라는 사람이 국정을 대신 맡게 됩니다. 성왕이 왕위를 맡을 만큼 성장하자 주공은 신하의 자리로 물러났고 정치가 안정된 주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나라의 10대 왕, 여왕은 사사로운 이익만 탐하고 사치스럽고 성격이 포악해 백성들의 원성이 들끓게 만들었는데요. 마침내 폭정을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자 왕은 도망쳤고 그의 아들인 태자정은 소공이라는 사람의 집에 숨게 됩니다. 백성들이 소공의 집을 포위하자 소공은 태자 대신 자신의 아들을 내놓아 태자가 달아나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왕과 태자가 모두 도망가고 왕위가 비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정치는 누가 할까요? 바로 소공과 주공, 이 두 재상이 함께 정치를 관장하게 됩니다. 즉 소공과 주공이 같이 정치를 하며 조화를 이루었다 해서 이를 공화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왕의 부재로 인한 일시적인 대리 정치라는 뜻을 지닌 공화는 오늘날에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일을 한다 라는 의미로 변화했습니다. 왕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 선출된 대표들과 선출된 지도자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를 의미하는 Republic. 이 영어 단어가 왕의 부재로 두 재상이 정치를 관할한다는 의미인 공화로 번역되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영어에서 중국어로 번역한 단어를 또 일본어로 번역하여 사용했습니다. 공화는 예외의 경우지만 영어에서 일본어로 번역하고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띱니다. 영어에서 일본어와 같은 제2 언어로 번역한 단어를 또 한국어로 번역하기에는 진정한 유래와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에는 하나의 단어를 번역할 때 역사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이용되었던 것입니다. 공화가 원래부터 한국어로 존재했던 단어가 아니라 번역으로 들어온 단어이기에 우리에게 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카세트 효과. 카세트란 작은 보석 상자를 의미하며 내용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매혹해 끌어당기는 물건입니다. 즉, 갓 만들어진 번역어가 처음에는 그 내용이 빈약하고 생소해 보이지만 생소하기에 오히려 사람들을 매혹함으로써 의미가 풍부해지며 적절한 번역으로서의 정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자로 된 단어들은 한자 뜻을 알아야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잖아요. 그 용어들을 남들이 볼 땐 한자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생소한 단어로 보여서 호기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공화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한자의 뜻을 파악하고 한자를 조합하는 과정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죠. 공화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적절한 번역어로 정착했지만 단어의 뜻을 바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화가 적절한 언어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화는 다양한 뜻으로 의미의 변천을 겪었지만 함께 정치를 담당한다는 뜻이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무능하고 어리석은 통치자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경우 무력으로 통치자를 바꾸거나 새로운 통치 철학으로 백성을 다시 이끌어야 한다는 의미를 간직한 용어로 역사적 역할을 훌륭히 해내왔습니다. 공화, 정치. 정치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발을 정자는 백성은 통치자를, 통치자는 백성을 바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정치가 통치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 잘못되거나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을 바로잡는 일이라는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